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혹시 팝스타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사실 저는 살아가면서 롤을 한 5판 정도? 정말 몇 번 안 했어요. 별로 재미를 못 붙인 게임인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히 초반에 한국 지하철 내부가 나오면서 여기 전광판에 다음역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나머지 이 전광판을 한번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당연히 여러분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이 효과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컴퓨터 성능이 많이 필요해서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좀 제작할 때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여기 미리 무게창도를 반 정도로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튜토리얼 만들 때 이 뮤비를 좀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전광판을 되게 디테일하게 작업했다는 겁니다. 이 뮤비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LED 전광판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프레임씩 재생을 해보면요, 이 전광판에 있는 이 글자 아래에 잔상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된 LED일수록 잔상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프레임씩 재생하다 보면은 이렇게 밝아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잔상이 이렇게 남습니다. 네, 이 잔상이 이제 좀 이따 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남아요. 굉장히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에펙으로 따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료 플러그인인 트랩코드 폼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건 재현하기 힘들어요. 바로 LED는 이 소자 하나하나가 원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관찰한 거는 이제 사각형 LED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사각형 LED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에펙에서는 이 사각형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는 원형으로 제작했지만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작하는 것과 실제 뮤비 나왔던 것이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가 올라가는 것만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저 영상처럼 글리치가 일어나는 걸 만들고 싶다면은 제 옛날 튜토리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글리치 효과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노가다를 이용해서 실제로 글리치를 좀 맛깔스럽게 넣는 방법이 노가다밖에 없어요. 직접 막 글리치를 그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 프레임씩.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컴포지션 만들어 줘야겠죠. 컴포지션 만들 때는 컨트롤 N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뉴 컴포지션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정해야 되는데, 이 해상도는 영상의 해상도보다는 이제 전광판 사이즈로 해상도를 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영상 비율은 이런 HD, FHD 이런 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락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 이제 비율 고정을 해제하고요. 세로를 짧고 가로를 좀 길게, 가로는 그냥 1920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광판처럼 길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엄청 길쭉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길쭉하게 만들려면은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컴포지션 누른 다음에 컴포지션 세팅 설정 들어가시고,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이 창 뜹니다. 자, 세로를 더 짧게 해볼게요. 아니면 가로를 길게 해도 되고요. 전 둘 다 해줄게요. 자,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완전 길쭉하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텍스트를 써볼게요. 텍스트 툴을 저는 더블 클릭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바로 가운데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더블 클릭. 정확히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기다가 다음역이라 써볼게요. 다음. 뮤비에서는 굉장히 자간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다에다가 띄고 음에다가 띄고 이렇게 많이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깔을 정하고 그리고 폰트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캐릭터 패널 들어가서 크기를 좀 늘려주고 살짝 아래로 내릴게요. 내릴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내리면은 직선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폰트도 적당히 정하시고요. 텍스트의 색깔은요, 여기서 직접 노란색으로 정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에 통째로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무튼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자, 노란색으로, 요 정도에 있는 노란색. 이 코드를 저랑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근데 대충 정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누르시고, 이 글자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오게 하려면요, 패널 중에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자, 얼라인이 안 보인다면, 자, 윈도우 창 가신 다음에 얼라인, 한글판으로는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누른 다음에 이 가운데 한번, 세로 가운데 한번.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누르면 딱 가운데로 오지요. 좋습니다. 다음역 썼고요. 좋아요. 이제 이 글자가 애니메이션 되게 우선 해볼게요. 이 글자 애니메이션 되고 또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게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컴포지션 길이를 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길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K 눌러서 설정 키신 다음에 저는 영상을 대략 10초로 할게요. 여기다 1000을 쓰면은 듀레이션에 1000을 쓰면은 10초가 됩니다. 프레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23.976 프레임으로 할게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마이너스 누르고 키보드에 마이너스 눌렀어요. 자, 이제 한번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다음역 클릭하신 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래서 쭉 튀어나온 다음에 좀 유지가 됐다가 위로 쭉 올라가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다음역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P를 누르시면은 포지션 나오겠죠. 포지션, 위치, 타임바를 0초에다 이렇게 두시고 키보드에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 이 스톱 워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 생기겠죠. 그리고 키프레임을 적당히 그냥 적당히 옆에다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역 글자를 좀 적당히 내려서, 적당히가 중요해요 여러분. 적당히 내릴 거예요. 쉬프트 누르면서 내리면 안 돼요. 드래그를 하면서 쉬프트를 눌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드래그를 하면서 쉬프트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음역 글자는 이렇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뺄 겁니다. 재생해 볼게요.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 줄 겁니다. 쭉 대충 좀 더 짧게, 이 정도 스피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또 이제 사라져야겠죠. 이렇게 갔다가 또 유지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키프레임 생성 버튼을 눌러 줄게요. 타임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타임바를 영상 끝에다 두신 다음에 이제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있는 이 두 개 키프레임 간격이랑 여기 있는 이 두 개 키프레임 간격이랑 똑같아야지 애니메이션이 균일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디테일을 하나 살릴 건데, 이 KD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이 다음역이 이 영상 맨 하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부터 글자가 잘립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다시 Back to the After Effect 하고요. 저렇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다음역, 일단 레이어 선택 상태를 해제할게요. 빈칸 아무거나 눌러서.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누르면은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솔리드 레이어에 아무런 설정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만들어 주긴 할 테지만, 여기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는 한번 누릅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OK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길쭉하게 솔리드 레이어 만들어졌죠. 지금 이 솔리드 레이어 검정색이라서 좀 헷갈리니까 Shift 컨트롤 Y 눌러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솔리드 레이어의 이 세로 크기를, 세로 크기 있죠, 세로 비율이라고 하죠. 이 세로 비율을 좀 이렇게 짧게 만들어 줄게요. 스케일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글자가 보일 영역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여기 위에는 글자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만 보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레이어 순서 구성이 1번이 솔리드 레이어고 2번이 다음역, 이렇게 텍스트 되어 있죠. 이제 이 다음역에 트랙멘트 걸어주면 되겠죠. 트랙멘트는 여기 있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보이는 거 아시겠죠. 이제 텍스트에 있는 트랙멘트를 없으면서 알파매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솔리드 레이어의 이 러닝 타임이 쓸데없이 길기 때문에 이 다음역 글자랑 똑같이 잘라줄 겁니다. 자, 이거 레이어의 시간을 자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솔리드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Alt 대괄호를 누르시면은 짠, 이렇게 잘립니다. 이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가 서로 방향만 다른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반복하면 되겠죠. 다음역 쭉 올라가니까 이제 이 글자를 복사해서 똑같이 여기 뭐 나오게 할 거예요. 저는 다음역 뭐 하고 비디오 클래스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실 때 글자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복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컨트롤 D는 듀플리케이트, 바로 복제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복제했죠? 복제를 하자마자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바로 옮겨줄 건데, 어떻게 옮기느냐,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선에다가 얘를 맞춰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비디오 클래스로 바꿔줄게요. 여러분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글자를 아까 쓰실 때 이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단락 패널이죠. 이 단락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텍스트 수정할 때 막 이렇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하시고 재생해 볼게요. 이 비디오 클래스라는 글자는 정지 상태로 좀 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랑 솔리드 레이어 둘 다 선택하시고 쭉 늘려줄게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U를 누르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나와요. 레이어는 이렇게 늘렸지만 애니메이션 여기부터 재생되니까 애니메이션을 뒤로 쭉 밀어줘야겠죠. 키프레임 잡고. 자, 그러면은 다음역 비디오 클래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문장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요, 비디오 클래스. 내릴 질문은 없습니다. 비디오 클래스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저요,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질 테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만든 레이어를 모두 선택, 컨트롤 A 누르면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뭐 컨트롤 쉬프트 C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프리컴포즈를 누를게요. 자, 그럼 프리컴포즈를 할 수 있죠. 한글로 된 사전 구성입니다. 자, 이 새로운 컴포지션 이름은 글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줄게요. 한글로 해줄게요, 그냥 귀찮아서. 자, 오케이 누를게요. 자, 이제 글자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지션으로 하나로 묶였죠.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굳이 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이따 이것을 이렇게 복제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막 복제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효과를 막 주고 그럴 건데, 이렇게 중첩으로 효과를 줄 때는 이렇게 컴포지션 작업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를 묶었지만 이 속에 들어가서 할 일 좀 더 있어요. 자, 이 글자 애니메이션 더블 클릭하면은 이쪽 우리가 방금 묶은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조정 레이어, 영어로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예요. 컨트롤 알트 Y 누르면은 조정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에다가 노이즈를 넣을 거예요. 자, 노이즈를 넣으면은 이 글자에 노이즈가 이제 생기겠죠. 참고로 지금 우리 컴포지션은 투명한 상태에서 그냥 텍스트만 올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노이즈를 넣으면은 이 투명한 부분에는 당연히 노이즈가 안 들어가고 이 글자에만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아까 전에 텍스트 쓰다가 바로 왔기 때문에 텍스트 툴로 선택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효과를 넣어줄게요. 효과 패널 들어가서 저는 효과 검색창에다가 노이즈라고 쳐줄게요. 노이즈. 이제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노이즈라고 하면 나오려나?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글판에도 이 노이즈 앤 그레인 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그냥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레인축 아니에요. 이 노이즈입니다. 우리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짠! 넣을 겁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아직은. 왜냐면은 0%라서 그래요.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추가된 이 노이즈의 amount of noise, 노이즈 세기, 강도 이런 거예요. 이 세기를 이렇게 올려줄 건데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제가 해봤을 때 한 25 정도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작업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뭐 한 20 정도로 지금은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넣어보니까 굉장히 세네요, 노이즈가. 어쨌든 이렇게 노이즈를 했다면은 다 된 겁니다. 다시 이전 컴포지션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은 지금 이 컴포지션, 현재 컴포지션이죠, 이 글자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이 글자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지션이 속한 그 상위 컴포지션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위 컴포지션도 이렇게 보여주고 무슨 상위 컴포지션도 보여주고 그런 식인데, 컴프 1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전 컴포지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마우스로 여기 이렇게 안 눌러도 그냥 바로 탭키 누르고 이렇게 탭키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이 글자를 본격적으로 LED화를 시켜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컨트롤 알트 Y 눌러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이 영상 길이가 애니메이션보다 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워크 에어리아를 쭉 줄여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길이랑 딱 맞게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이 워크 에어리아에서 누른 다음에 트림 컴프트 워크 에어리아, 작업 영역으로 다듬어 자르기? 저도 모르겠어요, 한글판은.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 옵션을 누르시면은 자, 됩니다. 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구간만 전체 시간으로, 지신 시간으로 다시 잘라집니다. 이것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기능이니까 여러분 실행 취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분들만 사용하시길 바래요. 이전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는요,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있는 CC 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한글판도 CC 볼일 거예요. CC 볼 액션을 드래그해서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짠! 놓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LED처럼 변했죠. 좋습니다. 이제 이 CC 볼 액션 효과를요,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수정할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런 하나하나 입자를 자세하게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CC 볼 액션에 들어간 다음에 볼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 구의 사이즈를 뜻하죠. 원래 이 기능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레이어를 뭔가 이렇게 공으로 표현해서 당구공 치듯이 이렇게 그냥 공으로 시뮬레이션하는 3D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공은 작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기능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스캐터는 활성화를 안 할 거예요. 스캐터를 활성화하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버리니까 이건 안 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볼 사이즈만 조절할 겁니다. 볼 사이즈를 대충 여러분 줄여주시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크게 하면 안 되겠죠. 크게 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작게 하는데 여러분이 적당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61 정도로 해봤습니다. 자, 방금 약간 정수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60으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61로 그냥 냅둬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61로 해보니까 이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이 뭐랄까, 이 볼의 픽셀 수, 이 소자, LED 소자 수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여기 그리드 스페이싱 옵션이 있어요. 이 기본컷이 5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좀 늘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커지면서 LED 소자가 적어져요. 그러면서 좀 모양이 변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한 6 정도로만 해줄게요. 숫자 하나만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서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노이즈 설정한 것도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LED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오래 사용되고 그러면은 정확한 색깔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막 변형된 색깔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 재현된 상태죠, 현재.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예쁩니다. 좋아요. 이 정도로만 계속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도 컨트롤 S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만들었던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다시 프리컴포즈를 시켜줄게요. 여기다가는 LED LED화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LED화 오케이 누르고, 이제 이 레이어는 LED 되는 레이어죠. 이제 다시 이 LED화 컴포지션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요, 이 볼 액션이 들어간 조정 레이어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전 돌아가는 거 아시죠? 탭키 눌러서 돌아가면 돼요. 여기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경 LED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만 밝은 게 아니라 사실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LED에 이제 불 꺼진 소자, 그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조정 레이어를 다시 소환할게요. 그 다음에 이 조정 레이어는 아래로 내려줄 겁니다. 아래로 내렸죠. 그 다음에요, 컨트롤 Y 눌러서 우리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색깔을 대략 검정색에서 약간 밝은색,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요, 마우스로 가장 검정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HSB가 있죠. HSB, 그래서 이 B는 브라이트니스를 의미해요. 이 밝기를 눌러서 한 10 정도로 하세요. 10 정도로 하고 OK 누릅니다. 다시 또 OK를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어두운 회색 레이어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 어두운 회색 레이어는 맨 아래로 내려줘서 조정 레이어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치 진짜 불 꺼진 LED 소자처럼 만들어졌죠. 여기서 저는 이 LED 불 꺼진 소자는 살짝 작게 만들어줄게요. 자, 볼 사이즈를 대략 58 정도로 약간 더 작은 거예요. 정말 코딱지만큼.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방금 전에 우리 만들었던 조정 레이어랑 솔리드 레이어, 이 두 개는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프리컴포즈 시켜줄게요. 이거는 이제 배경이라는 이름으로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LED 소자 불 꺼진 거 밖에 있는 또 이제 완전 검정 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컨트롤 Y 눌러서 이제 완전 검정색 만들어 줄게요. 브라이트니스는 0이 아니라 한 3 정도로? 네, 3 정도로 하고 오케이 누릅니다. 그리고 얘는 맨 아래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배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막 밝게 하는 그런 기능만 넣으면 됩니다. 이 LED화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컴퓨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효과 중에 글로우라고 있어요. 글로우, 뭔가 이제 광선 느낌을 낼 때, 아니 빛나는 물체 같은 느낌을 줄 때 쓰는 효과인데요. 이 글로우를 여기다 바로 넣어주진 않고 이 LED화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줄게요. 이 복제된 레이어에다가 글로우를 넣어줍니다. 글로우를 넣자마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 밝아질 거예요. 좀 수정을 좀 해줄 건데,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요 세 가지만 조절해도 잘 됩니다. 요 세 가지만 딱 조절할게요. 글로우 레디우스, 이것을 좀 이렇게 이제 밝은 게 멀리 퍼지는 정도,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글로우 트레시홀드 있죠? 이것을 숫자를 올려주면은 약간 뭐랄까, 약간 색이 살짝 왜곡되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을 내요. 자, 그래서 저는 대략 60 정도, 66? 이 정도로 둡니다. 글로우 인텐시티, 이것은 이제 그대로 그냥 1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LED화 누르시고 얘 자체도 불투명도, 키보드에 T를 누르면은 불투명도가 켜지죠.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좀 조절할게요. 저는 대략 이 정도로 80 정도로 조절할 겁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LED화, 요 아무것도 효과 안 들어간 원본 있죠? 얘를 컨트롤 D 눌러서 좀 복제를 할게요. 복제하고 또 맨 위로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크게 퍼지는 빛을 좀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패스트라고 쓰시면은 패스트 박스 블러가 뜰 거예요. 이 패스트 박스 블러를 넣으시거나 뭐 가우시안 블러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패스트 박스 블러를 넣어주고요. 블러 레디어스, 블러 세기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흐림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냥 흐려진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굉장히 광선이 일어난 것 같죠? 근데 이 모드, 여기 블렌딩 모드를 노말이 아니라 애드, 추가로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광선처럼 돼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지게 할게요. 은은하게. 그리고 이것에 또 불투명도, T 눌러서 불투명도도 조절을 좀 해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해줬어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지금 뭔가 너무 밝은 그런 느낌이 나요. 너무 밝은 느낌이 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조절을 해보고, 좀 여러분 여기 강약 조절을 좀 해보면서 적절한 밝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블러 넣었던 이 레이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 블러 넣었던 레이어는 약간 노란색으로 퍼지는 것보다 약간 붉은색으로 퍼지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 중에서 휴 세츄레이션, 한글로는 색조 엔체도라고 있어요. 이것을, 의자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조만간 좋은 걸로 바꿀 거예요. 자, 이 휴 세츄레이션을 드래그해서, 자, 이 LED와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으신 다음에 마스터 휴를 살짝 마이너스 값으로 내주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약간 빨개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할 건 아니고요. 한 마이너스 4 정도 해줄 겁니다. 이 정도로 됐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우리가 KDA 뮤직비디오를 좀 보고 오자면은, 이쪽 영상에서는 약간 글자가 붉은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붉은 느낌? 그러니까 노란 느낌이 아니라 붉은 느낌으로. 우리도 붉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LED와 돌아간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글자 애니메이션, 여기로 와야 되는군요. 이 글자 애니메이션에 와서 여기 보시면 조정 레이어 아까 만든 노이즈 넣었던 거 있죠? 여기다가 필을 넣을 겁니다. 필. 한글은 칠이에요. 칠. 칠을 이렇게 끌어서 노이즈 위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불그스름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다시 돌아와 보면은 느낌이 확 달라졌죠? 자, 이거를 좀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정도만큼. 저는 이제 좀 오리지널을 많이 따라가게 하려고 이렇게 바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원본 뮤직비디오랑 느낌이 많이 비슷해졌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기다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비네팅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이런 끄트머리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도 이런 끄트머리 갈수록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장 상위 컴포지션으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검정색으로, 완전한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가 맨 위에 생성이 되셨으면요, 위에 보시면 렉탱글 툴이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 만들기 툴. 이 사각형 만들기 툴을 이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 솔리드 레이어가 전체적으로 다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마스크가 씌워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버트를 한번 시켜주면요, 마스크 없는 것처럼 됩니다. 마치. 사실 마스크는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운 건데 반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씌운 것 외의 것만 보여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크 원 들어가서 페더를 이렇게 올려주면요, 가장자리 살짝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크 익스펜션, 마스크 확장, 이것도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라 이 솔리드 레이어는 아래로 내려서 요 배경 바로 위에다가 놔줄 거예요. 왜냐면은 글자가 이렇게 밝아지는 게
이 어두워지는 게 이 밝아진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LED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뭐 노이즈를 넣고 싶으면은 이전에 제가 강좌드렸던 노이즈 효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못했지만 모션 그래픽 녹화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다음 토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박!